라스트 트럼프 이후의 대한민국. Republic of Korea after the last Trump. 제1편. 요즘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엽기적인 행동과 그에 대한 미디어 보도를 보면서 몇백 년 후 우리 후손들은 어떤 정보, 자료를 읽으면서 그를 어떻게 평가할까 생각해 봅니다. 자극적이고 모욕적, 네게티브한 내용은 채탁되고 여러 획기적인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한 일명 원로 정치가로 그의 이름이 남을지 아니면 이완용 같은 매국노로 그에 대한 내용이 추후 국사 교과서에 실릴지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러니까 기존 역사가 뒤집어 해석되고 페이크 뉴스가 난립하며 정권을 위한 사료가 생성된다고 착안. 아마 과거에도 비슷한 상황이 반복되었다고 봅니다. 이런 관점에서 근대 한국사를 큰 틀로 분석해 봅시다. 역사는 승자 즉 권력을 쥔 자에 의해 쓰인다고 하며 그 역사는 국민에게 대대적으로 주입됩니다. 예를 들어 한국 근대사는 간략하게 이렇게 정리됩니다. 조선이라는 나라가 한반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명, 청나라와 사대 관계를 유지하면서 왕조를 약 500년 동안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19세기 말 청나라의 국운이 기울기 시작하고 이를 틈타 러시아는 태평양의 부동항을 향해 한반도의 세력 확장을 시도합니다. 일본도 임진왜란의 아픈 기억이 식기도 전에 또 한반도를 통해 만주로 군세를 확장합니다. 여기에 휘말려 조선 조정은 갈팡질팡 정치적인 방향을 못 찾고 왕권이 약화한 상황에서 부패한 붕당 정치로 외세 방위력을 상실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 청나라, 일본은 모두 새 확장 단계에서 시작, 점점 심각한 상태로 변질, 결국 청일전쟁, 러일전쟁으로 이어지고 일본 주도하에 한반도의 고종을 황제로 한 대한제국이 설립되나 결국 대일본제국의 식민지로 흡수됩니다. 강자인 제국 국가는 스타워즈 영화에서처럼 악의 엠파이어로 묘사되어 한국인을 괴롭히고 약탈, 인권유린으로 이어집니다. 약자인 식민지 서민은 정의 사도로서, 독립투사로서, Law Resistance,를 목숨을 바쳐 밀어붙이고 그 결과로 정의는 한반도로 다시 돌아와 민주정부가 설립된다는 스토리입니다. 그러나 제국의 강점기는 극복했지만 제2의 악이 등장합니다. 바로 공산당입니다. 공산주의로 세뇌당한 김일성 장군이 공산권 슈퍼파워인 중공과 소련의 힘을 빌려 6.25를 일으켜 무력통일을 시도했으나 수백만의 동포가 사망하는 대참사로 이어집니다. 악이 있으면 선도 있는 법, 미군이 자유민주 정부를 수호하려 메가더 장군이 한미군을 전략적으로 통솔하여 결국 북한군을 물리치고 38선을 넘어 통일을 이루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공산권은 압도적인 인적 자원을 이용하여 수십만 명의 중공 육군을 남침시키며 이내 전술로 서울 근처까지 진군합니다. 서울은 공산권이 되다가 미군이 재점령하고 이런 과정을 수차례 반복합니다. 결론적으로 1950년 6월 25일 오전 4시에 북한 공산군이 남침하여 발발한 내전이었으나 1953년 7월 27일 22시에 체결된 한국휴 전협정에 따라 일단락되었습니다. 그럼 조금 다른 관점에서 상기 일련의 사건을 다시 정리해 볼까요? 일단 인간의 본능이라고 할까요? 조금 원칙적인 것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인간이란 처음부터는 가족, 혈연, 지연에서 더 나아가서는 어떤 형태의 조직을 가진 대규모의 집단을 형성하여 세력을 불리려고 합니다. 인간도 생물체로서만큼 소정의 유전자 조합으로 형성된 종족의 생존과 번성을 추구하려 이런 집단을 통해 생태계의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확보하려고 합니다. 한 개인이 한 가정에서 태어나 주위에 있는 다른 개인과 협력하면서 경쟁하면서 성장하듯이 한 집단 또는 나라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럼 한반도에서는 어떤 집단, 세력들이 협력, 경쟁하면서 성장했었을까요?
일단 한반도에서 과거 여러 나라를 세운 주세력을 반도 세력이라고 하겠습니다. 고대 문명은 대량 물, 즉 강, 하천 근처에 근거하여 발전해왔습니다. 여기서 천만 단위 인구를 지탱할 수 있었던 중원 근처의 세력, 황하, 광동까지 확장한 소위 한 민족입니다만 이를 중원 세력이라고 하겠습니다. 거란, 말갈, 여진, 몽골, 만주 등의 세력으로 대표되는 초원, 유목 민족으로 일궈 과거 몽골 대제국을 설립한 소위 고원 세력으로 이루어진 원, 청나라 등의 세력이 확장되면서 한반도가 그들의 세력권 안에 들어갈 때도 있었습니다. 한반도의 동남쪽으로는 옛날에는 외, 근대에 들어와서 일본, 크게 보면 미국도 포함되는 그들을 통칭하여 해양 세력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세력들은 여러 이유에 따라 어떨 땐 확장세에 들어갈 때도 있었고 어떨 땐 축소하기도 했었습니다. 내부적으로 분열되어 다수의 소국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여타 세력으로부터 침략을 받아 수십 년간 잠복하기도 합니다. 반도, 고원, 중원, 해양 세력들이 확연하게 고정돼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역사의 흐름에 따라 시간 공간 간 유연하게 세력 간의 교류, 협력 아니면 분쟁이 생기며 한 세력을 하나의 노드로 본다면 노드 간은 스펙트럼 같은 형태로 강화되어 점차적으로 응집됩니다. 호모세피안 진화 기간을 대충 10만 년으로 본다면 사료로 기록된 한반도의 역사는 상당히 짧은 약 2000년이라고 봅니다. 이 2000년간 고구려와 백제가 사라지고 신라, 고려, 조선, 대한으로 이어지는 반도 세력은 동북아 지형상 먼저 문명이 발달된 중원 세력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먼저 한자가 들어와 지배층에 의해 관문자로 쓰이기 시작되었고 한시 및 고문 등 문학물이 중원에서 영입되었습니다. 중원 세력의 일종의 샤머니즘을 기초로 하여 발달되었다고 볼 수 있는 유교와 도교도 반도 세력에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였습니다. 중원 세력에 의해 다듬어진 중원풍 불교도 한반도에 전파되었습니다. 한반도는 선진 전투 무기 기술, 패션 및 행정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중원 세력의 여타 변방국이 그랬었던 것처럼 중원 세력과 반도 세력 간에는 사대 관계가 형성됩니다. 즉 반도 세력은 중원 세력에게 조공을 바치게 되고 연호, 책봉을 하사받으며 정무, 재정, 군무, 종사 및 혼사 등 전반적으로 간섭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중원 세력에 분열이 생기거나 황족의 성적 퇴폐 아니면 도가 높은 부정부패 등 내부적인 원인에 의하여 쇠퇴하면 반사작용으로 반도 세력이 비교적 독립적으로 유지되거나 그 세를 확장할 수 있었던 기간도 있었습니다. 반대로 중원 세력과 사대 관계가 무너짐에 따라 그 권력의 빈틈을 노려 고원 세력 아니면 해안 세력이 들어옴에 따라 한반도의 대혼란 아니면 전쟁이 초래되기도 했었습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엽기적인 행동이 낱낱이 보도되면서 알 수 있듯이 러시아 및 중국 등 외세를 빌려 자기 정치적인 목적과 권력을 차지하려는 자들은 지금은 물론 과거에도 있었을 것입니다. 신라 때에는 중원 세력에 기반을 둔 당나라의 지나친 간섭을 받았고 고려 초기에는 고원 세력으로 볼 수 있는 거란 여진에서부터 침략이 수차례 있었고 고려 후반에는 완전히 팩스 몽골리아에 들어가 고원 세력에 흡수되어 버렸습니다. 고원 세력의 잔존체인 원나라가 서서히 쇠퇴하기 시작하자 중원의 여러 호족이 우후죽순처럼 내란을 일으키고 마침내 중원 세력이 명나라로 응집하게 됩니다. 이 시기에 한반도에도 친명 세력과 왕족계 친원 세력으로 나뉘어 치열한 권력 다툼이 있었습니다. 이때를 소위 원명 교책이라고 하는데 결론은 북원 나라는 부마 세력과 사라지고 조선 왕조가 탄생하게 됩니다. 원 나라 세력권에 있었을 때는 불교가 국교처럼 다뤄졌지만 조선 왕조는 여기에서 거리를 두기 위하여 숭리업불 정책을 채택하게 됩니다. 중원 세력의 근본을 둔 명나라가 확장세에 들어감에 따라 명과 조선의 관계는 두툼한 사대 관계로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사대가 무엇이고 또 사대주의가 무엇인지 어떤 학자는
이를 쫀쫀하게 구분하기도 하지만 복잡한 절차와 형식적인 명분은 제끼고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사대는 부의 이전입니다. 부에는 양식, 공여, 노예, 무기 및 은괴가 이런 것들이 조선에서 명으로 넘어갔습니다. 대가로서 반도 세력은 그 세력 형성의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었으나 반도 세력의 결집에 이바지한 자들은 한반도 인구의 극소수인 조선 왕조와 그 귀족층에 해당했었습니다. 명나라를 기축으로 한 동아시아 패권 정세는 수백 년 지속되는 듯 했으나 17세기에 들어오면서 곳곳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기후 변경설 및 팬데믹급 감염병 등 여러 학설이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당시 유불도 교의 극단적인 보수적인 성향에 의해 서유럽발 기술혁신의 배를 놓치고 맙니다. 결국 명나라 및 그 주변국 피사대 왕조들은 17세기에서 시간이 정지한 마마 삶을 꾸려가려고 합니다. 한편 이 시기에 해양 세력으로 간주되는 외 능분열된 여러 지방 호족들이 통일되는 과정 중 치열한 경쟁 속에서 서양 문화와 신기술에 눈을 뜨게 됩니다. 특히 조총, 대포 및 선반 등 군사기술의 말입니다. 임진년 해양 세력은 그 세를 넓혀가려고 하는데 남쪽으로는 육휴국 및 대만, 서쪽으로는 조선을 침략합니다. 명나라 주도 동아시아 질서에 도전한 해양 세력을 응징하려고 합니다만 명의 내부 사정은 내란 및 고원 세력과 마찰 등으로 그리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명나라가 그 세력권에 있는 조선에 출병하기는 하지만 그 미온한 반응에 해양 세력은 한반도에 있는 여성과 노비 등 인적 및 재물을 털털 털고 갔습니다. 침략의 명분은 조선을 통해 명나라를 친다는 소위 정명가도인데 당시 군사적 현실을 비춰볼 때 대규모 왜구들의 국가적 하이스트가 보다 정확한 분석일 것입니다. 대대적인 약탈에 의해 반도 세력은 철저히 무너지고 해양 세력은 차세대 근대화의 쌈짓돈을 마련하는 꼴이 됩니다. 이런 와중에 한반도의 지배층은 명나라의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사대적 친명층 이 단단한 기반을 잡게 됩니다. 이때 극단 유교 종파가 한반도에 널리 퍼지게 되는데 어쨌든 금세랑 비교하려 한다면 아마 6.25 전쟁 후 미국에 의존하게 되면서 교회가 한국에 서울 밤하늘을 보면 빨간 네온 십자가가 가득 있듯이 번성하게 되던 것과 비슷한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명나라도 서서히 쇠퇴하는 터라 반도 세력은 같이 무너지게 되고 결국 새로 뜨는 고원 세력, 즉 금나라, 만주족, 청나라가 중원 및 한반도를 장악하게 되고 파멸, 분열된 중원 세력을 흡수하게 됩니다. 이런 명청 교체기에 해양 세력이 직접 아니면 간접적인 역할을 한몫한 것은 말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얘기가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일단 끊고 제1편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2편을 기대해주세요. 라스트 트럼프 이후의 대한민국 Republic of Korea after the last Trump. Written and produced by Dan Buraman.